복권이 잘 걸리는 명당이 실제로 있을까?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라는 책에 의하면 주역의 괴상에는 천례무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괴상은 하늘의 기운이 한 곳에 내리꽂힌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행운이 모인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 장소는 어디일까?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으면 그곳에서 복권을 사야 한다. 그리고 여자들이 줄 서 있으면 최고다. 천례무망에는 양의 기운이 음으로 향했다는 뜻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을 사려다가도 줄이 길면 그냥 지나쳐 버린다. 하지만 줄 설 기회는 하늘이 준 것이다. 5명 이상 서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면 반드시 그곳에 줄을 서서 복권을 사야 한다. 수학자들은 그곳에서 로또가 많이 팔렸으니까 당연히 다른 곳보다 많이 당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얘기다. 그곳은 그저 잘 되는 곳일 뿐이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곳에 가서 기운을 받으면 된다. 오늘은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운명을 피하는 특별한 장소의 비밀을 담은 책,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기운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만물이 나고 자라는 힘의 근원이다. 기빨린다거나 기받는다라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운명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특히 땅의 작용을 잘 다루고 풍수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운명의 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집 천장이 났다면 상당히 불길한 뜻이 있다. 이는 취직이 안 되거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방 모서리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어 방의 모양이 두루뭉술해졌다고 치자. 이는 주역의 괴상으로 간이산인데 이런 곳에 오래 살면 직장에서 진급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즘 내 운명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사를 하거나 방을 고치거나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장소에 찾아가는 것이 좋다. 그런 크고 작은 노력으로 운명은 반드시 개선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모든 포기가 빠르고 중간에 쉽게 그만두는 성향이라면 험난하고 거친 곳이 오히려 이런 사람의 운명을 고치는 데 효과적이다. 여성들이 많은 미용실이나 로맨틱한 분위기의 와인바 같은 곳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집안 분위기도 묵직하게 꾸며놓는 것이 좋다. 공간이란 그것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에 따라 다양한 기운이 분출된다. 이는 오늘날 과학자들도 다 밝혀내지 못한 힘이다. 우리가 사는 집의 천장을 보면 대개 바닥과 마찬가지로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천장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압박한다. 천장을 제대로 꾸미려면 위로 치솟는 모양의 입체적인 구조여야 한다. 그저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건축물이라면 신비한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라미드는 안에서 볼 때 천장이 위로 치솟아 있는 형상인데 이로써 그 공간에는 기하역학적 힘이 발생하고 그보다 먼저 영혼의 힘이 발동되는 것이다. 공간이란 막아놓으면 힘이 비축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지구 내부에 문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문명이 실제로 있다면 그들은 지구 자체를 지붕으로 삼고 있는 거대한 돔 안에 살고 있는 셈이다. 생명의 기운이란 끝이 없는 것이므로 비록 운명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건축물의 내부 공간에 자주 머물러야 한다. 요점은 크고 단단하게 덮인 천장이다. 이왕이면 웅장한 대리석으로 된 곳이 좋고 그 안에 있는 조명들도 장엄한 느낌이 나는 것이면 더 좋다. 큰 건물이나 광장 같은 곳에 자주 가볼수록 좋다. 피라미드는 천장이 위로 치솟아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큰 건물, 호텔 등에 가보면 된다. 이러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실외에서 산책하는 것에 버금가는데 장엄한 건축물의 내부는 영혼의 힘을 보강해준다. 운명은 바늘 한 개만큼만 바뀌어도 그 흐름이 바뀌는 법이다. 모르고 그저 따라만 갈 때는 온 나라의 힘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일단 운명임을 의심하고 고치려 한다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돈이 항상 없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소가 필요할까? 우선 꼽을 수 있는 곳이 건축 공사장이다. 거대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거대한 물건이어야 한다. 돈이 날아가는 것은 운명의 가벼움 때문이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부드러움이 많은 곳은 좋지 않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목재 공장도 좋다. 돈이 없어지는 운명은 그 자체가 바람이므로 이를 멈추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 땅을 깊게 파고 있는 곳, 말뚝을 받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부드러운 산책로는 안 좋고 파티장도 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행은 매우 안 좋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베풀면 그 공적은 저 하늘에 반드시 남아있다.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속여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공돈이 생긴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쌓이고 쌓여 언젠가 재앙으로 돌아온다. 가족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가족과 함께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것이 좋다. 가족과 함께 극장에 가는 것도 좋으며 함께 고궁안을 걷거나 노래방에 가도 좋다. 여행지에서는 가급적 큰 가족에 묵는 것이 가족운을 좋게 만드는 요령이다. 가족여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버스나 자가용보다는 기차를 타는 것이 좋다. 행복이 필요한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있는데 연못가가 바로 그런 곳이다. 연못이 너무 커서는 안 되고 아담한 크기여야 한다. 바닷가는 당장 행복이 필요한 사람이 갈 곳은 아니다. 한가한 전통시장처럼 사람이 적은 장소가 좋은데 시장에 가보려면 번거로운 시간을 피해야 한다. 오래 살고 싶다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 흔히 의학이 그만큼 발달했으니까 수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이유도 틀린 것은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째서 그토록 오래 사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남이 오래 사니까 오래 사는 것이다. 현재 지구에는 80억 명이 모여 사는데 이것은 지구에 많은 영혼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다. 영혼의 밀집이란 다름 아닌 천개의 밀집으로 이 힘이 작용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기운을 받아서 나도 오래 산다는 뜻인데 사람이란 사람에게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환자가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운 때문이다. 물론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면도 있었겠지만 아직 인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했던 것이다. 인간에게는 영적 기운이 있고 그것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발출하게 된다. 가족도 자주 모이면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의 경우는 서로에게 발산하는 기운이 더욱 특별하기 때문이다. 자손을 많이 거느리는 것은 분명히 장수에 유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인류가 점점 늘어나는 힘과 비교할 바는 못 될 것이다. 영혼의 힘을 보강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거대한 돔으로 둘러져 있는 공간이다. 실내 농구장이나 천장이 높은 지하도다. 실외로는 댐에 물이 가득 찬 곳인데 댐은 클수록 좋다. 물이 말라있는 댐은 노인에게는 아주 위험하다. 큰 금고가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좋으며 은행 안에 앉아있는 것도 좋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취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반드시 그 힘이 발휘될 것이다. 운명은 원래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중간에 다른 변수가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 적절히 예정되었던 운명도 바뀌는 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물에 빠져 죽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 물가에 안 가면 된다.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하늘도 그를 물에 빠뜨릴 수가 없다. 운명이란 미리 알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늘을 이길 수 없으나 장소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운명을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좁은 장소로 가야 한다. 넓거나 좁은 것은 상대적인 의미라서 넓은 곳이라 해도 사람으로 꽉 찬 공간은 좁은 곳으로 분류된다.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가면 좋다는 뜻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가 혼잡하면 그것도 좁은 장소다. 사람이 가득 들어찬 식당도 마찬가지다. 포장마차나 아주 좁은 커피숍도 좋고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운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된다. 다만 변화가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면 좁은 장소는 그만 다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근 후에 좁은 장소만 찾아다녀 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 어떤 곳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일단 그 장소와 행운을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행운의 장소를 경험해 보았다면 반드시 한 번 더 가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병이 잘 낫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장소가 있을까? 허리를 다치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아픈 환자나 가짜 약을 진짜인 줄 알고 먹은 후 병이 나은 환자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신의 힘으로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무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약한 병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병인데도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병을 더 키운다. 그렇게 악순환에 빠져 병이 깊어지는 것이다. 병이란 의식의 소관이 아니다. 무의식이 만들어내고 또한 치료도 하는 것이다. 병이라는 것은 기계가 고장나듯이 그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병이란 영혼의 작용에 크게 지배받는 현상이다. 특히 의학적으로 원인을 찾기 어려운 모든 병은 영혼의 작용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병의 치료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 몸에도 병이 생기는 것이다. 병이 났을 때는 의사에게 먼저 달려가야겠지만 전적으로 의사의 처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환자 스스로 영혼을 활성화시켜야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자신의 병이 낫고 싶다면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왕이면 건물의 외관이 단단하고 장엄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기와집도 아주 좋다. 기와가 기운을 크게 축적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이 기와를 사용한 것은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다. 기와집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곳은 좋지 않다. 도시에 살지 않아서 큰 건물을 찾기 어려운 사람은 거대한 바위덩이를 찾으면 된다. 그저 돌로 이루어진 큰 형상물이면 모두 괜찮다. 깊지 않은 병이라면 동굴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길 권한다. 그리고 천장을 웅장하게 꾸며놓은 호텔 로비도 좋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나무 밑에 있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총체적으로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죄가 뭔지 몰라도 내가 천벌을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재기를 위한 좋은 장소를 찾아봐야 한다. 가장 좋은 장소는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곳이다. 복갱이든 트랙터든 땅을 파헤치고 있는 현장 말이다. 그리고 부둣가에 가면 큰 배가 닻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 가야 한다. 가서 오랫동안 바라봐야 한다. 또한 등반가들이 밧줄을 붙잡고 암벽을 타는 모습을 봐도 좋다. 이런 장소는 깊은 곳에 기운을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늘의 기운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운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다. 그곳은 광대한 하늘이 협곡 위를 덮고 있다. 이처럼 높은 산 위에 올라 벌판이나 바다를 바라봐도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다. 63빌딩 전망대나 그보다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도 좋다. 그저 높은 건물 옥상에 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라. 요점은 그 위를 덮고 있는 하늘이다. 이런 것을 자주 보면 운명을 개척할 힘을 얻을 수 있다. 단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다. 하늘의 힘이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좋다. 미래를 개척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자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남성도 좋지만 여성들에게는 더욱 좋다. 운명의 보약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하늘은 누구나 자주 볼수록 좋다. 모든 장소의 힘은 하늘로부터 하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